요거는 어떤 그 리딩 스트래티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제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만들 수 있고, 아까 저희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처럼 그래프 오거나이저를 주면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뭐 하루가 있다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 디베이트하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거티브 메시지를 주지 말자예요. 그래서 애가 뭐 이렇게 막 자기가 블라블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옐로우 배드 투데이 해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잠깐 거기서 너가 문장을 아이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절대로 low accuracy based question 하시라고요. question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teacher 톤 할 수 있어요. So you mean you got a bed yesterday, right?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좀 팁을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컨텐트 포커스하고 코헤런스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디베이트하고 프레젠테이션 양쪽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근거가 make sense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토픽이 있어요. 밑에 디테일이 make sense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티처가 가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A가 보통 한국에서 지금 국어 그 교육 과정에서 5학년부터 디베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 그룹의 아이들이 저지를 하고 양쪽 아이들이 디베이트를 하도록 국어 시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공개 수업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레이드는 4나 아니면은 더 높으면 좋겠지만 3학년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same age랑 proficiency 레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는 보통 한 4명에서 8명? 더 많게는 안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아니고 영어이기 때문에 8명 이상 한 그룹 가는 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베이트 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그러면 할 것이냐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디베이트 클래스 프레퍼레이션에서 필요한 것들은 샘플 스테이트먼트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디베이트 폼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디베이트 폼은 제가 뒤에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 베이스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팀 베이스 스테이트먼트가 있다고 봐요. 근데 플랫 베이스 같은 경우 이런 거죠. It was a good decision that character A did action B under the condition of C. 그러니까 C 상황에서 A가 B라는 행동을 취했는데 이게 올바른 행동이었냐? 이게 이것밖에 할 수 없었나? 그거보다 더 나은 행동이 있었었나?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I agree, I disagre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team based statement 같은 경우 이런 거죠. ERC 그 과정 중에 롤러스케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내용은 심플해요. 그 작은 타운에서 롤러스케이트 박스가 52박스가 떨어져가지고 이 샘 스키퍼라는 그 셀러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빅 세일을 했는데 스몰 타운이다 보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팅에 그 스페셜티가 있는데 스몰 타운이다 보니 모든 사람이 다 롤러스케이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피자도 딜리버리 하고 메일도 딜리버리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는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should not roller skate on the street? 또는 can we?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옳고 그르는 건 없지만 그게 make sense 해야 된다는 거죠. 서포팅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강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고 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make sense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베이트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디베이터블 해야 돼요. Everybody says, I agree 이런 거라든지 Everybody can say, I don't agree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디베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People should not roller skate on the street 제가 이미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괜찮은 스테이트먼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이죠. 아까 샘플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Sam should not start big sale in the first place. 이거는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Children should not roller skate 얘기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이거는. Everybody says, no, I like it.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제 디베이트 이제는 1차시와 2차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거를 생각할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디베이트 스테이트먼트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일단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 아마 서클만 있을 거예요. 서클에 그 번호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할 활동이 인클래스 액티비티로 이제 1번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는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3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거 말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스테이트먼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또 막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클래스에서 그 그룹 아이들이 다음 시간에 디베이트 할 거를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숙제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럼 생각해봐. 우리 개별적인 어피니언이 뭐며, 그 다음에 서포팅 아이디어는 뭔지. 그래서 요거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너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뽑기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반은 어그리, 반은 디서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포팅 아이디어를 찾아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겠죠? 2차시. 숙제를 다 해왔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3분 동안 팀 프레퍼레이션 하라고 해요. 너네는 이 팀, 너네는 이 팀이니까 준비를 해 3분만 주겠어, 이렇게. 그러면 자기들이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이제 메이센스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것도 또한 그 아이들이 입 다물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3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팀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A팀이 발표를 하고 다시 또 B팀이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상대팀이 발표를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저기는 쟤들이 디스터블이 한다고 했어. 뭐라고 포인트를 이랬어. 그러니까 또 노테이킹 하는 것도 연습도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3분을 줍니다. 또 준비하라고. 상대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네 의견이 옳지 않아. 왜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하고 이제 반박 의견을 준비를 하라고 3분을 또 줘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리 이제 그 반박 의견에 대해서 팀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 더 하라고 하는데 이러고 나서 원래 이제 한국 그 국어 교육 시간에는 이게 사람 많으니까 중간에 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4명에서 8명이니까 저지 없이 그냥 기분 상하지 않게 너네가 이겼어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 이렇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그 2002년 그때 그 YBM 종로 시사영어사 ELS에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니고시에이션하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다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루브릭을 이렇게 6가지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 컨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스 레벨을 충분히 높아야 돼. 세 번째는 준비를 하되 나리지도 준비해야 되고 보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네 번째는 포스처 자신감 있게 confidence. 그 다음에 5번째는 pronunciation 발음 이상하게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 그렇게. 그 다음에 6번째가 있는데 clarity, understandability인데 이 항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생각하면 저 친구 되게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은 굉장히 힘든 단어 많이 쓰고 못 알아듣고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팬시 월드 많이 사용했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좋은 프레젠테이션일까요? 아니죠. 프레젠테이션 목적이 뭔가요? 그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잘 전달했어. 상대방이 이해했어. 그러면서 나 동의해. 오늘의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뭐죠? 스피킹을 가르치지 말자예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나 동의해. 스피킹을 가르치지 말고 스피킹을 할 찬스를 주자 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면 저한테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메시지를 잘 전달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understandability라는 항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이 생각해봐요. 구글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 이것보다 더 낮은 단계로 보니까 뭐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대신에 프레임을 사용할래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애들한테 처음에는 되게 몰라요. 애들이 선생님 아이 컨택이 뭐죠? 또 나와서 선생님 컨피던스가 뭔가요? 막 이래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뭐지? 우리가 왜 아이 컨택 해야 되지? 보이스 레벨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6개월 지나면 자 아이 컨택 그럼 애들이 알아서 얘기해요. 청중이 제대로 듣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내 말 이해 못하고 있으면 다시 설명해줘야 돼요. 이렇게 애들이 줄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체킹을 하라고 해요. 제가 체크하는 거 아니고요. 애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을 때 A 학생이 하고 있을 때 B, C, D, F가 다 이거 마킹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너는 나를 3번밖에 안 쳐다보더라? 그럼 2점. 그 다음에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 그러면 3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의 목적은 이거를 뭐 체크해서 그 아이를 평가하겠다? 아니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여기 프레젠테이션 썼을 때 생각해요. 아 아까 제일 빵 좀 놓지. 그러면 아이 컨택 해야 되니까 계속 쳐다봐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항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득을 할 수 있도록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4차 시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시에는 이렇게 이제 토픽을 주고요. 요거까지가 지금 수업 시간에 행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토픽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얼스페이크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니? 얼스페이크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가장 유명했던 얼스페이크 어떤 거였는지, 우리나라에 있었었는지, 뭐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제 불의 골이 거기 꽂혀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 해봐라 했더니 진짜 판타스틱하게 나왔어요. 저 좀 이따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양한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적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선택했는지 여기 적으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이 부분을 해와야 되는데 아까 선택한 이 토픽 있잖아요. 토픽을 여기다가 적은 다음에 딱 3가지만 발표할 3가지만 딱 정리를 하라고 해요. 많이 하면 절대 안 되고 딱 3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갖고 오면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를 토픽을 적어놓고 밑에 3가지 항목을 A가 발표를 하면 그거를 이제 적어주면서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토픽이 뭐 불의 골이었는데 불의 고리에 왜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지 넘버 1, 그다음 불의 고리가 어디인지 넘버 2, 그래서 얼스페이크가 한국에 뭐 영향을 미치는지 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서로 맥센스 한지를 물어봐주고 다른 아이들의 의견은 어떤 건지 어찌됐든 이 모든 상황이 다 스피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라이팅 아니고 리딩 아니고 뭐 번역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피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1차 시에는 플래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젠테이션 플래닝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제스션을 아이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줘요. 그래서 요 1차 시에 일어나는 요 부분이 보통 한 10분 미만 정도로 걸리고요. 2차 시에 일어나는 요 부분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미만으로 걸려요. 그래서 보통 숙제 체크에 저희는 한 20분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뒤 4차 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냥 종이 보드에 적어와도 되고 요즘엔 애들이 또 파워포인트 누가 하기 시작하면 또 다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엄마의 도움을 받던 보통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엄마 도움 받는 애들이 있는 것 같고 4학년부터는 그냥 다 자기 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보드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A 보드고요. 그리고 이제 B 보드예요.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A 보드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B 보드가 더 좋을까요? 아, B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시간 관계상 네. A 일단 글자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읽으면서 듣기를 동시에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보드에 글자가 되게 많은데 누가 봐도 명확하죠. 레인포레스트 베이비스에 대해서 할 거고 그것들은 뭐 4종류가 일단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뭐 사이즈며 뭐 어쩌고 뭐 특징이며 사진이며 다 있잖아요. 프레젠터가 얘기하는 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셀프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B 여기 이제 인디언도 있고 화살도 있고 뭐 포이즌 프로그, 에러 프로그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는데 얘가 화살을 얘한테 겨누고 있고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인디언은 왜 있지? 궁금하잖아요 일단. 그러면 듣겠죠. 일단 grab attention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less is more, less word is more message.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알려주면서 절대로 글자를 많이 적지 마라. 차라리 아무것도 쓰지 마라. 그림만 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A 차트는 이렇게 썼겠죠. 이제 뭐 fire is dangerous 이렇게 적어놨어요. B 아무것도 안 썼어요. 어떤 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당연히 B죠. 그래서 여기의 메시지는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예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비주얼로 보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아이가 2013년도 8월에 왔어요. 알파벳을 몰라서 제가 2달 줄 테니까 알파벳만 떼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5세, 6세, 7세 때 매일매일 2시간씩 DVD를 봤대요. 근데 그 누나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누나는 2013년도에 4학년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누나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이 친구는 1학년 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메이징해요. 이 친구는 현재 4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는 거주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영어 유치원도 간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과학소년이라는 잡지를 보면서 불의 고리를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파워포인트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모든 것은 엄마 아빠가 이런 숙제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Fire. Contents. Why is it called Ring of Fire? Where is Ring of Fire? Why does earthquake happen on Ring of Fire? And more facts about Ring of Fire. Why is it called Ring of Fire? Ring of Fire shape looks like a ring, and it's a ring. And in Ring of Fire, there's many volcano eruptions and earthquakes, so it's called Ring of Fire. Where is Ring of Fire? Ring of Fire is in the Pacific Ocean. And here is Ring of Fire. And Korean is there. Korean is close with Ring of Fire, so we need to be careful too. Why does earthquake happen on Ring of Fire? In Ring of Fire, some rocks go up and some rocks go down. So it makes waves and earthquakes. And when earthquake happens, the magma goes up, so volcanoes erupt. More facts about Ring of Fire. In Ring of Fire, there is Pacific Belt and Nazca Belt. And Pacific Belt wants to go left side, and Nazca Belt wants to go right side, and another one wants to here. Because in the earth there is 3 superflumes, and there is Eurasia, and there is North America and South America, and there is Ring of Fire. And that superflume pushed Eurasia to there, and this superflume pushed the Americas to there. And the most biggest superflume pushed them, so there's many earthquakes. Thanks for listening. Any questions? 다른 애들보다 더 파워포인트를 훨씬 더 잘 알아요. 근데 좋아해요. 2년 걸렸어요. 이거 만드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얘 못할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셨으면 좋겠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상 있으시나요, 이제? 조금 명확할 때 다시 한번 하고 네네. 이사님들하고 발표자들은 네네. 전문 식사 네네. 회의 겸 식사 슬리퍼 신고 산악 자전거 타고. 자, 체지방 징크로 마무리. 운동도 실감나서 재밌게 기가. 오늘 비 오는데 장시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난 자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니까 다 주워주시고 여기 쓰레기통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시면서 수료증 가지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 워크숍에 참석하신 이사님들과 그 다음에 발표하신 분들은 나중에 함께 끝나고 저랑 같이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워크숍 때 뵙겠습니다.